첫 번째,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산지 판정에 대한 결과값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시면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행을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원산지 증빙 서류를 작성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떤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행하셔도 리스크가 없을지, 그리고 원산지 발급 대행을 의뢰하실 계획이시라면 관세사에서 대행해주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행의 그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세사님, 저희는 원산지 증빙 서류는 인터넷 찾아가지고 대충 다 만들어 놨으니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만 대행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며칠 전에도 있었던 사례입니다. 저한테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 직원이 원산지 증빙 서류, 즉 BOM, 원산지 소명서, 그리고 제조 공정도, 이렇게 세 가지 원산지 증빙 서류는 다 구비를 해뒀으니 관세사님께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행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발급 대행만을 준비하려고 서류를 검토를 하다 보니 이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우선 BOM, 그리고 원산지 소명서, 제조 공정도, 이런 것들은 원산지 판정을 위한 근거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BOM을 근거로 원산지 판정을 하고 그 원산지 판정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원산지 소명서에 기재를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판정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기본 서류를 보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받은 서류에서 어떤 점에서 원산지 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냐면, 원산지 소명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값들이 원산지 소명서에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세번 변경 기준이다라고 하면 원재료의 HS 코드가 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가가치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원재료의 매입 단가가 다 들어갈 겁니다. 네, 이런 것만 봐도 사실 판정을 직접 진행하셨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서류만 작성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케이스의 문제점은 이 원산지 결정 기준조차도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세번 변경 기준이면 거기에 맞춰서 원산지 소명서가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번 담당자분은 아무래도 이 FTA에 대한 업무가 처음이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그 원산지 소명서 작성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검색하시면 원산지 증빙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얻으실 거예요. 문제는 원산지 증빙 서류의 작성의 핵심이 원산지 판정에 있다는 점인데요. 원산지 판정 없이 증빙 서류를 작성한다 라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서류는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작성이 된 서류라면 아무래도 그 안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본 컨설턴트가 이거는 이런 오류가 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지적받는 느낌이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했지만 너무 명확하게 이거는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직원분이 처음이시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 영역이 FTA다. 그리고 원산지 증빙 서류 작성 이전에 원산지 판정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 우선이시다. 첫 건이시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을 잘 잡고 진행하셔야 앞으로 문제가 없으시다. 원산지 판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빙 서류 보완,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행까지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이 원산지 증명 서류를 직접 작성을 해도 되는 기준,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관세사에 대행을 의뢰하시는 경우에 원산지 판정을 포함해서 대행을 의뢰를 해야 될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 절차만 대행을 맡기셔야 될지 그 기준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 첫 번째,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산지 판정에 대한 결과값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시면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원산지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 소명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원산지 확인서까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블로그나 다른 유튜브 통해 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작성한 이 원산지 증빙서류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이 서류를 작성하긴 했는데 원산지 판정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원산지 판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라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최초건이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원산지 판정을 했고 이 담당자가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고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은 한국산이 맞습니다. 그러니 원산지 증명 서류를 발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건데 원산지 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상태에서 서류만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겠죠. 만약에 문제없이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FTA 사후 검증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실무자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 책임에 대한 소재인데요. 그래서 보통 FTA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원산지 증빙 서류에 그 아래 서명하는 란이 있죠. 누가 작성했는지, 서명은 누구 서명을 할지,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으시고 내 이름을 넣기는 뭔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부담스러운 서명 맞습니다. 서명이 들어갔다는 건 뭘까요? 단순히 서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작성하고 이 서류를 근거로 한국산이다라고 판정을 했다라는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서명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FTA 업무는 단순히 이 서류를 작성한 실무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FTA라는 것이 문제가 되면 회사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업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는 것이 조금 우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영상을 실무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기 적어도 최초에는 내가 작성한 것이 유효한 서류인지 아닌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FTA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번 외부의 검증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부담의 갭이 상당히 크죠. 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내가 FTA에 대해서 원산지 판정도 잘 알고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외부의 자문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없이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윗선에다 보고를 하시고 이 업무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업무임을 반드시 공유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바랄게요. 저 역시 기업에서 FTA 업무를 담당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실무자들이 얼마나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우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FTA 업무가 알면 알수록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큰 업무예요. 사실 FTA 전담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FTA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스스로 윗선에다가 공유를 하시고 사후에 이런 리스크가 있는 업무임을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라는 것은 단순히 서류 작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즉, 수출 신고, 원산지 판정,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그리고 가장 중요한 FTA 원산지 사후 검증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즉, 수출 신고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으로 끝이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너희가 발행한 지금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맞냐? 라는 데에 대해서 검증 요청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여러 번 진행했지만 아직 검증 요청 같은 건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화주분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네, 그리고 검증 요청을 받으시면 간세사님 우리 이때까지는 이런 일 없었는데 왜 갑자기 검증이 온 거죠? 라고 하고 당황하시고 비용 들이시고 상당히 이제 우왕좌왕하시고 당황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수출 신고부터 이제 증명서 발급 그리고 FTA 사후 검증까지는 반드시 세트 개념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출 신고도 잘 하셔야 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도 잘 하셔야 되고 사후에 검증이 왔을 때 대응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출 신고부터 사후 검증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쭉 잘 관리해줄 관세사와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겠죠. 저희 뉴웨이브 관세사무소는 FTA 경험이 풍부한 대표 관세사가 직접 수출 신고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그리고 사후 검증까지 대응이 가능한 관세사무소입니다. 지금 수출을 시작하시고 FTA 활용을 시작하시는 단계라면 특히 관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우리가 작성한 서류가 적정한지 그리고 사후에 이런 리스크가 없을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진행을 하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